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산책을 나가셨다가 아니면 등산을 다녀오셨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늘에 까만 점들이 우글우글 마치 먹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파리인가? 모기인가? 하고 손으로 휘휘 저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녀석들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고 오히려 얼굴이나 옷에 달라붙어서 정말 짜증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러브버그라는 곤충입니다. 이름은 참 로맨틱하죠? 러브버그, 사랑벌레라니. 하지만 실상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께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는 이 벌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러브버그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는지, 우리 몸에는 해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이 러브버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러브버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브버그란? 먼저 러브버그의 정체부터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곤충의 정식 학명은 플래시아 네아르크티카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그냥 러브버그라고 부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러브버그일까요? 이 이름의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벌레들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두 마리가 꽁무니를 맞대고 붙어서 날아다닙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짝짓기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이 교미 상태로 하늘을 날아다니니 서양에서는 이걸 보고 아, 사랑에 빠진 벌레구나 해서 러브버그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원래 이 곤충은 중국 남부와 타이완, 동남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던 곤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서해안 지역에서만 발견되다가 지금은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생김새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몸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 작은 곤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가슴 부분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날개는 투명하고 더듬이가 꽤 긴 편입니다. 특히 이 벌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수가 붙어서 날아다닌다는 건데요. 한번 교미를 시작하면 무려 2, 3일 동안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러브버그는 대부분 두 마리가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3. 왜 이렇게 많아졌나?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원래 따뜻한 지역에만 살던 곤충들이 점점 북쪽으로 서식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만 있던 곤충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한반도까지 올라온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벌레의 강한 생존력입니다. 러브버그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합니다. 일반적인 살충제로는 잘 죽지 않아요. 게다가 도시 환경에도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천적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러브버그는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먹는 천적이 많지 않습니다. 새들도 러브버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맛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조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러브버그는 1년에 2, 3회 번식을 하는데 한 번에 100개에서 35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이 부화해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즉,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백 마리의 새로운 러브버그가 태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이 러브버그가 살기에 딱 좋다는 점도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유충은 썩은 나뭇잎이나 풀 같은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산과 들, 공원에는 이런 먹이가 풍부합니다. 게다가 습도도 적당하고 여름철 기온도 러브버그가 활동하기에 최적이에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러브버그의 개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러브버그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피해는 없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벌레가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다행히도 러브버그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 벌레는 침이 없어서 물지도 않고 독도 없습니다. 병균을 옮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극심한 불쾌감을 줍니다. 러브버그는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옷에 잘 달라붙습니다. 특히 땀 냄새나 채취에 이끌려서 사람 주변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벌레가 달라붙으면 정말 짜증나죠? 손으로 털어내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달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시야를 가립니다.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날아다니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특히 운전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러브버그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셋째, 청결 문제가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옷이나 차, 건물 외벽에 붙어서 죽으면 검은 얼룩이 남습니다. 이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아서 세탁이나 청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흰색 옷에 붙으면 정말 골치 아프죠. 넷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일부 민감한 분들은 러브버그 때문에 피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농작물 피해도 있습니다. 러브버그 자체는 농작물을 직접 해치지 않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꽃가루 바지를 하는 벌이나 나비 같은 익충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이나 채소에 달라붙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러브버그의 대량 출현이 큰 공포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브버그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방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 성가신 러브버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농약 살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브버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유익한 곤충들까지 모두 죽이기 때문이에요. 꿀벌이나 나비 같은 중요한 곤충들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브버그는 살충제 내성이 강해서 효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된 방법은 장미향을 이용한 포집장치입니다. 미국에서는 러브버그가 장미향에 이끌린다고 해서 이런 트랩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러브버그는 미국 종과는 조금 달라서 장미향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세 번째는 불빛을 이용한 포집기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러브버그도 다른 곤충들처럼 밤에 불빛에 이끌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UV 램프나 LED를 이용한 포집기를 설치하면 상당수의 러브버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브버그만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함께 잡힌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 방제입니다.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곰팡이는 러브버그에만 감염되어 죽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곤충이나 사람, 동물에는 전혀 해가 없고요. 현재 농촌진흥청과 여러 대학에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새나 거미, 다른 포식성 곤충들을 늘리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유충은 썩은 낙엽이나 유기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서식지를 줄이면 개체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의 낙엽을 자주 치우고 풀을 짧게 깎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방충망을 촘촘히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모기장 모자나 방충복을 입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 러브버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러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통합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박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체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대처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러브버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브버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를 알아두세요.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가 대발생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외출 전 준비사항. 첫째,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흰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같은 밝은색 옷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옷은 러브버그가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또한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둘째, 모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챙이 넓은 모자나 모기장이 달린 모자를 쓰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용 방충 모자도 많이 나와 있으니 하나 준비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셋째, 선글라스나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러브버그가 눈에 들어가면 정말 불편합니다. 큰 선글라스로 눈 주변을 보호하세요. 넷째, 가능하면 우산을 들고 다니세요. 러브버그가 너무 많을 때는 우산을 펴서 위에서 떨어지는 벌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 중 주의사항. 첫째,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은 피하세요. 러브버그는 특정한 냄새에 이끌립니다. 무향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빠르게 움직이면 러브버그가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특히 손을 휘저으면서 걷지 마세요. 셋째,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세요. 러브버그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러브버그가 많은 곳은 피해서 다니세요. 특히 가로등 주변, 꽃밭, 습한 곳에는 러브버그가 많이 모입니다. 집에서의 대처법. 첫째, 방충망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러브버그가 들어옵니다. 필요하면 더 촘촘한 방충망으로 교체하세요. 둘째,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주의하세요. 빠르게 출입하고 가능하면 이중문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저녁에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세요. 러브버그는 불빛에 모이기 때문에 커튼을 치고 실내 조명을 최소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환기는 러브버그가 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하세요. 러브버그가 붙었을 때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둘째, 손으로 세게 털지 마세요.
오히려 더 달라붙거나 으깨져서 얼룩이 됩니다. 셋째, 부드러운 손수건이나 티슈로 살살 떼어내세요. 물티슈를 사용하면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옷에 붙은 러브버그는 집에 와서 테이프로 떼어내거나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세탁하세요. 뜨거운 물은 얼룩을 고착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관리. 러브버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무리해서 외출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러브버그가 적은 이른 아침에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러브버그에 노출된 후 피부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긴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러브버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러브버그, 이름은 정말 로맨틱하지만 실제로는 달갑지 않은 여름 손님이죠. 하지만 이 작은 곤충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런 외래종 곤충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호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러브버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더 효과적인 친환경 방제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들을 잘 활용해서 러브버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도 러브버그 때문에 겪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대처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